그럼 먼저 신촌교통이 경제운전을 가미한 연비 절감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지난 상반기 동안 신촌교통이 연비 절감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그 세운 계획을 어떻게 실행을 했으며 향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 연비 절감 계획을 어떻게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인지, 로 세 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5월까지 신촌교통이 연비 절감 계획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이 신촌교통 각 노선입니다. 그리고 옆에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것이 전년 동월 대비 절감률이죠. 지금 1, 2, 3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4월, 5월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상당히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적은 노선은 4%, 많은 노선은 15%, 전년 동월 대비 연비가 향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만 갖고는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걸 돈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 절감될 때 배당 약 3만원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퍼센티지들이 4월에는 500만원, 5월에는 1,500만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나 되는 원가를 절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금년에 절감해서 2,000만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점을 작년이나 재작년으로 돌려보면 절감이 아니라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나 되는 데는 공중이랑 날려버린 겁니다. 경제운전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촌교통이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비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은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꾸준히 해왔죠. 꾸준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경유는 그나마 좀 올라갔는데요. CNG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아, 경유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CNG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차명이 오래되니까 연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상 도입하면 일반 버스에 비해서 85%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도입한 저상이 16대인데 CNG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변명적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연비관리 잘한다고 소문난 몇몇 회사를 찾아가서 소위 벤치마크라는 걸 했습니다. 이 보면 도선역의 한성운수, 북부운수, 물론 각사의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타스크포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디지털 타코메터를 이용해서 기사 관리를 계획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기사들이 스스로 연비를 적음으로써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신촌교통은 여태까지 연비 관리가 저지했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째가 연비 관리를 회사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연비 관리 핵심이 되는 직원들, 특히 기사들의 공감도나 참여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비 관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연비 관리 그게 왜 중요해요? 연비는 실비정산 항목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고 안 내서 보험료 절감시키는 거고, 기사들이 친절 운전해서 시민 만족도 올라가는 거지, 지금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력 갖고 연비까지 문제 신경 써. 기사들 운전 습관 그렇게 쉽게 못 바꿔. 이래버린 거죠. 운영부에서는 어떻게든 결행 안 나게 빨리빨리 돌려야지, 뭐 연비 절감한다고 뭐 급처가 급제당 안 하라고 말도 안 돼요. 정비과 엔진오일 제때 갈아주고 점화 프로그 교환해주면 연비 좋아지죠. 이제 우리 회사 정비 공장장은 정비비 갖고 매달 저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 안 바꿉니다. 정비비 아껴야 되는데. 서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기사들 경제운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특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월급 올라가나? 그거 안 하면 월급 깎이나? 아니죠.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난돌이 상받는다고 열심히 연비해서 연비 올려놓으면 다른 기사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일회성 이벤트에 끝납니다. 무사고 100일 운동하듯이 야 연비하자 딱 난리칩니다. 한 두세 달 지나면은 그냥 조용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첫째, 회사에서 연비 절감이 장난 아니다. 이건 진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다. 회사에서 금년에 몇 프로 달성하겠다. 딱 선언을 하고 연비에 초점을 둔 운행관리나 정비관리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금년도 연비 절감 계획에 녹아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기사들이 연비관리가 왜 중요한지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기사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거나 본인이 연비를 직접 적게 해서 참여의식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하자. 또 그리고 사람이 암만 노력만 해서 된다면 걱정할 게 없겠습니다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비 절감을 도와주는 툴을 도입하자. 맨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사들이 습관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 루틴에 연비 절감을 집어넣자. 예를 들어서 기사들 인사 공고할 때 반영을 시킨다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해당 연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기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연비 절감 효과가 낮은 기사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고 잠재적인 해결안이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것 중에 폐지해야 될 건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유지하고 이건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세부 시행 계획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이어 공기압 조절은 월 1회에서 2회로 주기를 단축시킨다거나 기압 연속 때 최적의 R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RPM 디폴트 밸류를 조절을 한다거나 엔진에 최적의 연료가 분사될 수 있도록 연료 분사 펌프 노즐 세척 주기를 단축시킨다거나 기사들의 경제운전 관념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기 교육까지 병행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매일매일 매주 각각 노선별로 한 해 운행했을 때 운행거리, 사용연료, 연비 변화분을 직접 보고 적게 함으로써 어떤 단순히 페널티나 인센티브만으로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의식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사람이 애완동물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콩당무를 준다거나 채찍으로만 다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포인트를 가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에코드라이빙, 경제운전이 가미된 연비 절감 계획을 세웠고요. 이걸 실행에 옮겼는데요. 맨 먼저 한 것이 이건 도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연비 개선 추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래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 팀이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력을 모니터링하고 운영부장, 정비부장 서로 싸울 때 이해관계 충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사들을 교육시키는 거였습니다. 경제운전이 왜 필요한 건지, 경제운전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떤 스킬들을 갖춰야 되는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는 머리로 안다고 쳐도 여기까지가 진짜 중요한 가슴으로 이해하고 손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기사들이 보면서 느끼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교육 시간 때 기사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연비 절감하라고 난립니다. 버스에서 받는 원가 등의 연비가 2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비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기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0%예요. 우리가 금년에 연비 20%에서 어느 정도 줄이지 못하면 내년에 틀림없이 인건비 60% 손바닥으로 내려올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 월급 올라가기 힘들어요. 버스회사 이윤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또 감사 얘기 나오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연비 좀 절약합시다.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노선별로 개인별로 연비 절감 효과가 나면 얼마 주겠다. 연비 절감 효과 낮은 사람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페널티 주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여의식, 성취감 맛보게 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적게 했습니다.
연비 절감 장치를 도입을 했어요. 첫째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회전 제한 장치.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그 DC백에서 경제운전 교육 시스템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도입을 해서 깔았어요. 일단 730-7727 시에서 강조하는 공회전 제한 장치를 깐 노선입니다. 4월에 4%, 5월에 6%에서 4% 괄목할 만한 연비 향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750 노선 보시겠습니다. 이 노선은 경제운전 교육 시스템 장치를 설치한 노선입니다. 이 숫자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4월엔 9%, 5월엔 15%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이 숫자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두 가지로 이유가 지략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공회전 제한 장치는 차량이 운행 중에 서 있는 10%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지만 그 DC백의 그 드라이빙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운행하고 있는 90%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연비 절감 효과가 나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C백 차장님이 그간 뭐 주말도 만납하시고 저희 회사에 뭐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근무하시면서 기사들 교육하고 직접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배차실에 붙여놓고 애를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뭐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DC백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운전이나 연비 절감 계획은 회사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현수막을 건다거나 기사들한테 잘하면 5만 원 줄게, 잘하면 10만 원 줄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효과를 낼 때만이 최대의 아웃풋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걸 깨우쳤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다른 계획들도 추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금년 말까지 신청계통이 어떤 경제적 혹은 운영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계통은 그렇게 버스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대도 안 됩니다. 이 적은 회사에서도 4천만 원가량 절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적용 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벅벅대고 기사도 손에 있지 않은 시간. 그게 반영이 됐는데도 4천만 원이면 4월, 5월처럼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 하반기가 이어진다면 8천만 원, 1억까지도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생률 절감입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신청계통 한 해서만 보더라도 한 20만 그루 20살짜리 나무 20만 그루를 심었을 때 탄소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청계통의 운영 개선 측면에서도 숨겨진 혜택이 있습니다. 연비 절감을 하려면 기사들이 급체발 급제동 안 해야 되죠. 승차감 높아집니다. 시민 만족도 변화오겠죠.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 줄어듭니다. 사고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사고 디스스 받은 운영부 직원, 땜빵하던 판금부 정비 직원 시간 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율 떨어지면 보험료 절감되죠. 부품비 당연히 절감됩니다. 라이닝 디스크 오래 쓰지요. 소모품비 오래 갑니다. 결국 고객 만족도나 생산성은 향상되고 사고나 정비 비용은 다운되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생산성 말씀드렸는데 정비직 인건비 원가에서 3% 차지합니다. 사무직 인건비 원가에서 4% 차지하고요. 보험료 원가에서 3% 차지합니다. 정비비용, 타이어 비용까지 합치면 2%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12%, 13%. 제가 지금 평균적인 숫자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따라서는 15%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본 대략적인 베네핏이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교육 및 관리, 지속적인 동기부여, 장비 도입. 앞으로 저희는 이걸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교육 및 관리를 하자면 차량별로 주단위 개선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흥이 나서 했지만 1년 내내 이걸 할 생각하니까 그 워크로드를 생각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인센티브 지급하겠다고 했죠. 한 번은 좋습니다만 1년 내내 줄 거 생각하니까 이 재원 마련도 시원치 않고 공회전 방지장치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협조 안 해주면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아까 팀장님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 버스넷에 전산체 시스템 올린다고 하셨죠. 해결됐습니다. 인센티브 반이나 주시겠답니다.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장비도에 공회전 제한장치 확대 적용한대죠.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우리 계획을 원하는 대로 추진해서 연말에는 최소한
10% 연비 달성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